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 아래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조선 광해군 시대에 종실의 자손이었으나 조실 부모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이리저리 떠돌며 남의 집 더부살이하며 살아가는 노총각이었다. 가정을 꾸릴 여력도 안 되었고 거기다 생김새도 우악스러워 보여 서른이 넘도록 홀몸인 그는 오늘도 이렇게 더부살이 할 집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이제껏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환대해 준 적이 없었지만 힘이 장사인데다 충직하고 성실한 면이 있어서 수월하게 남의 집살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시총각은 종실의 자손임에도 자신이 처한 삶이 한탄스러워 마음을 다잡지 못했고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지 못했다. 헛헛한 마음에 자연히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충청도 어느 고을의 부유한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집의 주인은 충청도 가명의 향리로 벼슬살이하는 김시성의 토반이었으며 농토가 제법 되어서 마을에서는 꽤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주인에게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학식과 살림하는 솜씨가 남달라 마을에서 1등 신부감으로 소문이 났다. 근동의 이름난 집안에서의 정혼으로 매파의 방문이 잦아졌고 처녀의 아버지는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처녀의 아버지는 한 곳이 본처로 마땅하겠다 싶어 딸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딸에게서 얼토당토 않는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 저는 다른 혼처는 모두 싫습니다. 우리 집 머슴이 시총각에게 시집가겠어요. 아니, 애야.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을 하는 게냐. 어찌 사내가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무지렁이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네가 정신이 있는 게냐? 아버지, 이 시총각은 지금은 형편이 한미하나 다른 신랑감 누구보다 귀하게 될 상이옵니다.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셔요. 아니, 네가 유망한 스승에게서 술수를 배우더니 그리 황당한 생각을 하는 게냐? 꿈도 꾸지 말거라. 아버지의 호통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제멋대로인 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딸과 이 시총각을 내쫓았다. 딸이 내쫓기는 것을 안쓰럽게 여긴 어머니는 남편 몰래 지내기에 넉넉하도록 패물이며 금부치를 챙겨주었다. 두 처녀 총각이 길을 나선 후 처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한양으로 올라와 어머니가 챙겨준 폐물을 팔아서 세문 옆 홍제원 근처 주막거리 끝자락에 집을 얻었으며 둘만의 조촐한 작수성례를 올렸다. 언감생심 눈길 한번 줄 수 없는 어여쁜 주인댁 아가씨에게 이끌려 하자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는 왔으나 이것이 꿈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오래전부터 마음으로는 아가씨를 흠모해왔던 터라 이 시총각은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다. 아기씨, 도대체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내가 뭐가 좋다고 편안한 부모님 곁을 떠나오신 거예요? 서방님, 저는 더는 주인집 딸이 아니고 아내여요. 말씀 편히 하셔요. 그리고 서방님은 앞으로 제 말만 따르시면 필시 나라의 큰일을 하시게 될 테니 명심하셔요. 기실 김씨 부인은 우연히 옆집에 사는 처사가 전문, 지리, 주역 등에 능한 것을 알고 호기심에 끌려 제자가 되었고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공부를 이어가 미래를 예견하고 사람을 보는 감각이 뛰어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양반가의 평범한 아녀자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포부가 남달랐고 자신의 뜻을 함께 펼칠 수 있는 심지궂은 배우자를 만나길 기대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이 시총각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바라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차를 두고 이 시총각을 요모조모 살펴보았다. 김씨 처녀가 생각했던 대로 이 시총각의 태도는 성실했고 외모는 우락부락했으나 우수어린 눈빛에는 강건함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서인지 인내하는 힘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다. 어느 날 김씨 처녀가 가마를 타고 외가 가는 길을 이 시총각이 따라 나서게 되었다. 호젓한 산길을 접어들 때에 산적들이 나타나 가마를 멈추게 하였고 이때 이 시총각이 엄청난 계력으로 산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니 산적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김씨 처녀는 위기의 순간 자신을 구한 이 시총각이 달리 보였고 그의 기계 있는 모습이 마음 한편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부부는 홍제원 근처 집에 음식과 술을 파는 주점을 내었고 아내는 드나드는 손님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반 일행이 주점에 들르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손님들을 손수 맞았다. 주인 내에는 이 손님들 외에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아내가 자중해서 제일 상석에 앉은 양반에게 은잔의 귀한 술을 따라 올렸다. 상석에 앉은 사내는 일행 중에서도 나이가 젊은 편이었으나 그에게 모든 사람이 존대하였고 조심히 대하였다. 좋은 안주와 술을 즐기고 자리를 파하면서 값을 치르려 하자 주인 내에는 전날이니 그냥 가시라고 했고 다들 흡족한 마음에 매번 회합이 있을 때마다 김씨 부인과 이서방의 주점에 들렀으며 주인 내에는 이들 일행의 술값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일이 후하게 대하니 자연스럽게 이들 일행과 주인 내에는 친해지게 되었고 김씨 부인은 이 일행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능양군이라는 것을 이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다. 기실 능양군 일행은 당시 임금이던 광해군의 폭정에 시들어가는 국군을 걱정하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홍제원 근처 지마바위 아래에서 회합을 가진 후 우연히 김씨 부인 내의 주점에 들렀던 것이었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은 능양군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였다. 날이 제 남편이 아직 글을 제대로 깨치지 못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많사오니 부디 나리께서 틈나시는 대로 가르침을 주시겠는지요. 허허, 서른이 훨씬 넘은 바깥 주인이 그를 깨우쳐 무엇하겠소. 능양군이 마땅치 않아 하자 김씨 부인은 끈질기게 부탁하였고 능양군은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음 날 김씨 부인은 장터 책방에서 사략 초고를 구하여 고대 중국에서 탕왕이 복군인 하나라 거랑을 내쫓고 왕에 오른 일을 기술한 구절을 남편에게 짚어주며 능양군 댁으로 가서 해당 글귀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도록 일렀다. 뜬금없는 아내의 부탁에 이서방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으나 이미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약속하였기에 그 길로 능양군 댁으로 갔다. 하지만 신분이 낮아 보이는 초라한 행색에 이서방을 보고 하인들이 의심쩍어하며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난관에 부딪혀도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들은 이서방은 급기야 하인들과 격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마침 안에서 이 소란을 들은 능양군이 나와 이서방을 알아보고 사랑채로 들라고 했다. 이서방은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에 아내가 일러준 구절을 짚으며 그 뜻풀이를 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능양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이서방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구절은 누가 일러주어 배우려는 것인가? 예, 제 안사람이 일러주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요, 나리. 그랬구먼 그래. 네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시게나. 능양군은 이 말 외에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이서방은 순순히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서방은 아내 김씨 부인에게 능양군 댁에서 있었던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김씨 부인은 조만간 능양군 일행이 주점을 방문할 터이니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자고 했다. 한편 능양군의 사저에서는 측근 몇 명이 모여 은밀히 대책을 논의하였다. 대군마마, 주점 주인네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챘다면 위험한 상황이 오니 그자들을 당장 요절을 내겠습니다요. 아닐세,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은 분명하나 그것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겁박하지는 않았으니 오늘 밤 주점에서 모두 모여 주인 내에 의중을 떠보세나. 그날 밤 능양군 일행은 평소처럼 주점에 모였고, 여주인 김씨 부인은 평소처럼 손님들을 마중하고 자리를 살폈다. 그러던 중에 일행의 행동대장격인 원두표가 여차하면 주인 내외를 해코지할 요량으로 여주인을 떠보았다. 여보시오 주인장, 저 어르신께는 은잔에 술을 드시도록 하고 우리들은 막잔에 술을 마시라 하니 어찌 한자리에서 우리들을 차별하는 게요. 손님, 저희가 어찌 생각 없이 차별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만 저 어르신께서는 장차 이날에 지극히 존귀한 지위에 오르실 분이오니 더 기이 모시려는 마음이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위험한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게요? 지덕원이라도 당해보시겠소? 이 말을 듣고 여주인 김씨 부인은 능양군 앞에 엎드리며 아뢰었다. 대군마마, 소녀는 일찍이 천문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얕은 재주가 있사온데 연전에 천문을 보니 홍군의 기세가 사그러들고 어진 임금이 대신하실 기운을 읽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내에는 이리 대군마마를 모시기 위해 팔자에 없는 주점을 열고 예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제 남편은 비록 가진 재주가 남다른 용력과 충직한 뿐이오나 먼 종실의 자손이니 마마께 헌신할 수 있도록 거두어 주십시오. 이어서 김씨 부인이 남편을 만나 부부가 된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능양군 이하 일행 모두는 감탄하였다. 이후로 김씨 부인과 이서방은 능양군의 신임을 받아 거사에 참여하였는데 긴밀히 연락하고 회합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반정을 일으키는 당일에는 모든 사제를 털어 반군을 배불리 먹이고 물자를 조달했다. 특히 이서방은 지방에서 올라온 반군의 선봉이 되어 용력을 발휘해 굳게 닫힌 창리문을 부수어 열고 궁으로 들어가 궁을 장악하는 큰 공을 세웠다. 이서방은 그 공을 인정받아 공신에 봉해졌고 무관으로서 출세 가도를 걸었으며 병마 절도사를 거쳐 판서의 벼슬에 이르렀다. 김씨 부인 역시 그 공을 인정받아 정경 부인에 봉해졌으며 부부는 임금의 총애를 받아 가문 역시 번성하였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